안녕하세요. 종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좀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개념과 주의사항 그리고 절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법인세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법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는 회계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의 법인들 대부분이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기간이니까 보통 일반적인 법인들은 3월 달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회계기간은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관으로 만약에 7월부터 다음에 6월까지를 하나의 회계기간을 정한다면 6월 말 결산 법인이니까 6월부터 3개월 이내인 9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회계기간이랑 법인세 신고 기간이 다른 법인들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세 계산 구조는 세법상 되게 복잡한데 그 개념은 되게 간단합니다. 결산을 해서 이익이 나오면 법인세를 내는 거고 손실이 나오면 법인세를 내지 않죠. 간단한데 사실 그 이익이란 것들은 회계상 개념이거든요. 세법상 개념인 소득과는 조금 다릅니다.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바꾸는, 변환하는 이런 세무조정이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회계랑 세법이랑 기준이 다르거든요.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서 세법상 소득으로 변환시킨다. 요거를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세무조정을 통해서 바뀐 소득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산출되는 것이죠. 현행 법인세법상 세율은 9%에서 24%까지 됩니다. 소득금액 2억까지는 9%이고 2억에서 200억까지는 19%인 거죠. 200억을 넘어가면은 21%, 24%도 있지만은 보통 대부분 9%, 19%만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손이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법인세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매출이 있어도 매출보다 비용이 더 크면 손실인 거잖아요. 근데 세법상 매출이 있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 매출의 만분의 7, 0.07%의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실이어도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를 한다는 것들은 세금 신고한다는 것도 있지만 재무제표를 확정해서 제출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여러분의 재무제표가 과세관청에 제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를 한다는 것들은 결손금을 신고해서 이월시켜 놓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세공제 같은 것들을 적용시켜서 이월시켜 놓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결손금이나 세공제를 이월시켜 놓아야 미래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확정해서 신고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정사항이 발견돼서 좀 수정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쉽지만 되지 않습니다. 한번 신고하고 제출한 재무제표는 확정이 되어 버리는데요. 그래서 추후에 수정사항이 생기더라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거나 투자를 받는다거나 지원금을 신청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신고된 재무제표를 요청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잘못된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였다면 사실 되게 곤란한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는 신중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사항이 주주 변동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는 주주 변동 사항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주가 어떻게 바뀌었고 주식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류를 작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미신고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1% 정도의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큰 금액을 증자했다거나 큰 금액의 주식을 양도했다면 납부해야 될 가산세는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도 법인사업자들이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법인세 때 배당 내역을 같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배당을 하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배당을 한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배당이란 것들은 세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금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를 줄여주진 않습니다. 배당은 자본거래이죠. 손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 이익이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하고 기본인데 비용 누락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인 대표자 개인 카드를 썼다거나 법인 대표자의 개인 통장으로 법인 비용을 지출했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기억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빙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개인으로 지출했다는 것 자체를 기억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 통장이나 개인 카드가 아닌 법인 카드나 법인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법상 여러 가지 세공제, 세감면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세공제 감면을 반영하는 것들이 때로는 더 절세되는 금액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창업 중소기업세 감면도 있고
그리고 고용증대 세액고, 뭐 통합투자세액공제라든지 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등 여러 가지 세액공제 감면 되게 많은데, 나의 회사에 어떤 세액공제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지 요거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요건이 되게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을 최대한 잘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액공제 감면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들이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이 많아야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보자면은 가산금을 낸다거나 과태료, 벌가금을 내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라든지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한도가 있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면은 그만큼도 이제 비용 인정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비용 한도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세법 규정 같은 것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세법상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를 못했다거나,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주주 변동 내역들을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이러면 가산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비용을 지출했는데 적격 증빙을 구비하지 못했다면은 또 증빙 불비에 대한 가산세가 나옵니다. 또 법인차가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제출해야 가산세를 안 내는데, 이런 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세법 규정들을 잘 준수를 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결손금입니다.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수도 있어요. 요거를 결손금 소급공제라고 합니다. 소급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세금을 냈어야 됩니다. 원래 결손금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낸 세금이 있다면은 그걸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결손금을 이원시켜도 되지만은, 이왕이면은 작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게 좋죠. 돌려받음으로 인해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소급공제를 신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법인세 개념이랑 주의사항, 그리고 절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